내부자들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업앤다운 의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전망 두 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0.13% 강세, 코스피는 0.3%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업 의견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뭔가 우리 시장의 동력이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시장이 네. 계속되고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오늘 업을 드렸던 이유가 그동안 시장에서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뭐 지표가 좀 잘 나오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종시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라든지 좀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적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진 않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선 지금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분기보단 3분기, 3분기보단 4분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장 마감한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됐을 때 뒤로 갈수록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우리도 김시은 팀장님이 약간 기대를 하고 계신가 봐요. 사실 이전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안 좋으니까 큰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좋게 나오기를 다들 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가이던스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네. 게 특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디램 쪽에서 주요 3사가 계속해서 재고 흐름들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물론 현물 가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최근에 봤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고모님도 똑같이 업 의견을 주셨는데 수급으로 보면 이 업이 될 만한 요인은 개인이 다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고모님,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좀 약간 보면 지수를 들었다 놨다 장난을 치고 있는데 어제에서 오늘도 좀 선물 많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요? 근데 뭐 걔네 그쪽에 이제 외국인 애들이 그쪽 애들. 예, 그 애들이 뭐 선물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마다 뭐 그런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우리 그런 걸 눈여겨볼 상은 아니고 그냥 따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문제는 어제 그 이제 다우 나스닥 다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6% 올랐는데 오늘 우리 삼성전자나 SK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같이 동행을 하는 건가라고 의심까지 가는데 최근의 장세는 확실히 약세 장세인 건 확실히 이 상황으로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장세는 7월 말까지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7월 말에 그 FOMC 회의하면서 금리 얘기가 이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지금 한 77% 정도가 0.25% 포인트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미리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하고가 거의 2% 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버텼는데 만약에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여파가 시장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코스닥이 한 12조, 10조 정도의 기존에 평균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전 네. 12조 원 정도 거래됐는데 최근에 8조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굳이 내가 매매를 해서 받을 이익이 없다면은 소위 가는 종목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보통 시골에서 이제 애를 많이 낳으면 그 중에 여러 명 중에 델롬 하나를 갖다가 이제 상경시켜서 키우듯이 여러 종목들이 강세장이면 이제 섹타가 나오고 테마가 나오면 그 중에 대장주가 나오고 따라오는 종목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 따라오지 않고 대장주 혼자 지금 깃발을 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종목만 매매라니까 거래대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약세장으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 드네요. 네. 자, 대장주만 올라가는 시장. 그게 좀 약간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 섹터 내에 다른 종목군들로 쫙 펴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시원하게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끄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두 분이 말씀하시는 업으로 오후장에 좀 들어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섹터별 움직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무려 16%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애플 휴대폰 결제사 중에 최초로 애플페이를 게시한다라는 소식이 KG 모빌리언스 일단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과연 이런 모멘텀으로 얼마나 더 기대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이 전자결제 관련한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우리 김신 팀장님은 O 의견 주셨지만 인생 고모님은 X 의견 주셨습니다. 애플페이, 우리 혹시 김신 팀장님 애플 쓰세요? 아니요, 저는 삼성 쓰고 저도 있습니다. 삼성페이. 근데 페이가 진짜 편해요. 맞아요. 저도 삼성페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너무 편해서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애플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쓸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긴 맞아요. 합니다. 이런 그래서 부분들 막 편의점 결제만 된다고 좀 문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애플페이 관련했을 때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KG 모빌리언스가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지금도 70만 주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애플페이 관련한 이슈가 하루 정도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개인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편의점이라든지 일부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갈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인사할 고모님은 X 의견 주셨는데 왜요? 좀 약간 너무 과한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기대 안 하시나요?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모빌리언스가 이제 최초로 네. 애플 최초로 이제 모바일 쪽의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했고 뭐 기존의 오프라인은 현대카드가 지금 가져갔는데 이것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한 되면 종목만. 좋은데 굳이 딴 쪽으로 지금 확산되는 생각 한 거 없고 뭐 단날이나 NHN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대로 뭐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종목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굳이 이 업 테마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는 종목은 아마가 뭐 오늘 상한가 내일 좀 올라갔다 빠지면은 조정 보일 때 매수 들어가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모든 강세 종목들이 그렇거든요. 봉은하나도 보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시각을 갖고 매매를 한다면은 업종 전체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신 팀장님의 공략주를 하나 좀 골라볼 텐데 오늘은 지금 KG 모빌리언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한 KG 관련한 그룹주,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KG 모빌리언스도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일단 모빌리언스는 상한가고 이니시스는 따라가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더 탑픽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니시스 쪽을 보고 있긴 따라가는 한데 종목. 네, 물론
설명 굉장히 잘해 네. 주셨다시피 애플 관련했을 때 지금 시세가 분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슈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상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 보니까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은 KG 이니시스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후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섹터는 LCC 관련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뭐 LCC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등의 일반 항공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현재 1.4%대 강세. 실적에 대해서도 하반기도 그렇고 2분기도 기대감이 좀 있는 섹터 중에 종목 가운데 대한항공이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퀀트 투자로 봤을 때 EPS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LCC 얘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는 LCC 섹터 오늘의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일단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역시나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고 우리 또 인솔 고문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LCC 얘기를 한번 나눴을 때 제주도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름에 제주도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은 뭐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살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LCC 일본 여행객 수요가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엔화가 워낙에 약세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여행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냥 가서 돈 쓰는 거예요. 먹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데 일본 여행객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지금 뭐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데 네. 5월만 해도 전달에 비해서 거의 뭐 한 50%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5월 말 기준만 해도 20%가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고, 20%? 예, 그러니까 워낙 4월 달에도 많았기 때문에 20% 네. 증가가 적진 않고 거의 한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여행사에서 그 문의 들어오는 그 이제 판매 순위가 거의 80%가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뭐 엄청나 증가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주도나 일본이나 거리 비행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뭐 이 후쿠오카 쪽 아래쪽이라면은 거의 제주도 시간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거기다가 비행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죠. 엔화 싸지요. 제주도도 물가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기회에 갈 수 있다면은 뭐 제주도는 하시라도 우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본 가보자라는 쪽에서 일본 네.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본의 수요는 그러니까 여객 수요는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한 사람들이 갔다 온 다음에는 좀 이제 약간 누그러들지 않을까? 낮아지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뭐 일본 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LCC 관련 항공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대급 실적이 LCC 쪽에서 나오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 상반기에도 물론 나타나겠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여행 성수기인 3분기 그 이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역대급 실적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될까? 관련된 뭐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진에어를 비롯해서 항공사들 LCC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비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름 휴가 또 가야 되는데 앞서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다시피 엔저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저도 5월 달에 일본 여행 2번 갔다 왔는데 2번이나요? 갔다 왔는데 우리 김시은 팀장님 부자시네. 아닙니다. 가서 쇼핑하시고 막 우동 한 그릇 먹고 오신 거예요? 네, 이번에 근데 여름에 네. 또 원래는 대만을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일본으로? 다시 한번 또 일본을 가야 하지 어디 않을까. 가실 거예요? 이번에 후쿠오카라든지 오사카 이런 쪽으로 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부럽네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싸니까. 워낙 싸고 음.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엔저 효과는 조금씩 누그러들 해석되지 거고.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여름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름에 대한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물론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요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코로나와 대비했을 때 티켓 가격이 약 2배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항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티켓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래는 항공사가 코로나 기간 이전에는 리스라는 형태였는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서 항공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두 회사가 항공기를 제조를 하는데 수주가 굉장히 많아요. 수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항공기가 조금 제한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리오프닝 진행하게 되면서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항공기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티켓 가격도 조금씩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탑픽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탑픽은? 제가 원래 티웨이 항공을 골라왔었는데 네, 인성이 고객님께서 겹치셔가지고 겹쳐도 돼요. 네, 지네어, 둘 다 좋게 보시면 되잖아요. 지네어도 가지고 왔는데 네. 지네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관련했을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가장 좋은 성적을 나왔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적 관련했을 때 LCC 쪽에서는 지네어 혹은 티웨이 항공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석열 고모님은 우리 또 김신 팀장님 예고를 해주셨어요. 티웨이 항공. 예. 예, 당연히 티웨이 항공이 좋아요. 당연히? 시내어보다는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뭐 LCC가 우리나라 4개밖에 없어요. 네. 시내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데 지금 대장주는 제주항공 같긴 한데 제주항공 시총이 1조 1천억이에요. 비싸죠. 지네어 시총이 8천억인데 티웨이가 지금 6,500억밖에 안 돼요. 실적? 지네어보다 티웨이가 더 좋아요. 예, 그리고 매출도 높아요. 네. 제주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금 지네어보다는 뭐 제 개인적으로 산다라면은 티웨이 살 수밖에 없고, 근데 티웨이가 네. 많이 올라가다 지금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21억 동편에서 딱 부닥쳤어요. 네, 네. 분명히 리바운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쪽이라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시총 한 1조까지는 보고 싶어요. 그럼 거의 한 5천 원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갖고 일단 티웨이 항공은 한번 계속 주시해볼 필요 있다 생각됩니다. 네. 김신 팀장님도 원래 티웨이 항공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지네어보다 훨씬 실적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억울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겹쳐도 됩니다. 사실 그럴 때는 두 분 다 이 종목을 강력하게 탑픽으로 꼽고 있다 이런 의견이니까요. 절대 이제 반대쪽에서 했다고 해서 나는 다른 거 해야겠다 이러지 않으셔도 예.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니까 김포님이 티웨이가 더 끌리네. 또 물 안 준다고 약간 또 푸념을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물 사 먹어야 되잖아요.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네네. 같아요. 우리들이 뭐 지금 그쵸. 김 팀장이나 이런 저희나 뭐 다른 방송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보면은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고. 실적이 확실하게 예. 나오고 주가가 그에 대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게 보이니까요. 수급도 이쪽이 훨씬 낫고요.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일단 두 분 모두 티웨이 항공 꼽았고요. 2등으로 지네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저희가 원래 뭐 오늘 장마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음식료 관련해서도 농심에서 결국에는 정부의 그러한 이야기 외에 대응으로 이제 50원 라면값 50원, 새우깡 100원 내린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계 섹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관련한 종목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각각 4에서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중국 쪽에 있어서가 굴삭기 시장이 굉장히 큰 곳인데 거기가 조금 저물면서 그 인도 쪽에서도 관련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기계업종은 왜 오르는 걸까요? 일단 두 분의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뭐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은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오를 만한 이슈가 있는 겁니까?
딱히 그거는 없는 것 네. 같은데 미국장에서 워낙 건설 업종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건설 업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건설 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건설 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요 건설 기기 업종 평균적으로 60% 매출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호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인프라 투자라든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5G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미국 쪽에서의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신흥국 쪽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캐내려면은 굴착기라든지 건설기계 쪽에서 수요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전반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네. 이런 흐름들이 우상향 흐름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계 섹터 우리 인고님도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계속 좋게 보셨죠? 실적 좋게 나와요. 그리고 원래 이 기계 섹터가 이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뜬구름인데, 테마성이죠. 뜬구름인데 워낙 이제 재건 시작하면은 네. 금액이 워낙 커지기 그쵸, 때문에 그쵸.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서 움직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움직임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금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세를 어느 때는 강하게도 올라가고 있는 게 올해 실적이 상당히 뭐 현대 건설기계 같은 거, 인프라코 같은 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장 적절하게 받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는 종목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중장비 관련, 건설 관련, 인프라 관련해 갖고 맞아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몰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까지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바꾸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상황은 글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은 다른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뭔가 그 변화가 되기 전까지 현재 장세가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 섹터의 강세는 추가적으로도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섹터의 이익률 변화의 측면을 보면은 상반기에 굉장히 다른 섹터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그 이익이 하반기에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상반기 때도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히든 섹터 간단하게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신 팀장님, 오늘 히든 섹터는 어떤 종목일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을 가지고 네. 왔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화장품 섹터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네. 이런 쪽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쵸. 보니까 미용 의료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리오프닝 진행하게 되면서 화장품 섹터 실적이 좋아지게 되었던 게 아무래도 피부 미용에 조금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네, 좀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난리가 났대요. 각 미용 관련해서 뭐 시술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용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지금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게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 관련했을 때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기대감 있는 섹터 관련했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으로는 지금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꼽아 오셨는데, 근데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서 이거 신규 접근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섹터는 눌림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선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고 거기다가 해외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세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금 눌림목일 때 분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은 클래시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 클래시스 공략은 지금 고점 부근보다는 좀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의 공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인성희 고모님은 어떤 섹터 고르셨나요?
히든 섹터가 없어요. 겨우겨우 짜냈습니다. 예, 예, 짜냈어요. 지금 뭐 히든이라면 뭔가 감춰진 거에 대해서 뭔가 진짜 대단한 거 한번 꺼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꺼낼 건 섹터 없고 없어요. 다 이제 없고. 드러난 것 중에서 예. 오늘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고르셨군요. 저는 아주 그냥 안 오른 종목 중에서 한번 올랐는데 네. 강원랜드 한번 찾아봤어요. 히든이죠, 히든. 예, 근데 강원랜드는 안 오르니까 너무 가려져 있어요. 너무 가려있는데 안 네, 오르니까 문제고 그렇죠. 수급도 안 맞고 다 안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은 엄청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왜안 오르죠? 가격대가 지금 코로나 직전에 급락한 가격대까지 다 빠졌으니까 거의 10년 내에 거의 최저가에 이게 최저가가 장중에 16,000원이 최저가인데 거의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코로나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안 오를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수급이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 2000년에 4,300억 적자 났다가 2021년에 적자가 527억으로 축소가 돼요. 그리고 작년에 무려 2,176억 흑자로 돌아섰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올해 1분기에 697억, 전년 동기에서 6배 이상 올랐고 2분기에도 거의 한 950억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전혀 안 올랐어요. 이거 한번 이제부터는 좀 사면 어떨까? 하지만 고비는 있어요. 지금 층층이 매물이 쌓여서 2만 원대까지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일단 거래량 늘려야 되고요.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여행 뭐 지금 LCC 관련 하여튼 그런 쪽이 지금 약간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돼 갖고 해외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 말고 이제 여름철 이제 그 성수기라 이제 휴가철 들어오면은 강원에도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이제는 그냥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두는 개념으로 한번 가시자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이래서 히든 섹터 내 종목으로는 강원랜드 그리고 클래시스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내부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